안녕하십니까, 홍문종입니다. 요즘 아프간 사태를 보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아프간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같으냐,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현상과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조명하고 다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결국 아프간의 사태는 우리와 다를 수도 있고 우리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8월 15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령한 이후에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처럼 될 수 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아프가니스탄과 너무나도 똑같다. 머지않아 데자뷰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의 목소리, 경각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보면 미군이 철수하면 결국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탈레반들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되는 것을 우리는 월남에서 보았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음 이 상황은 대한민국으로 번져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아프간과 우리의 상황이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맘카페나 블로거들은, 유튜브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아프가니스탄과 같으냐, 아프간 사태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태와 다르죠. 우리는 상황도 다르고 우리 국민 의식도 다르고 대한민국의 경제 정도도 다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는 것, 이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점 참 많이 있죠. 우선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대한민국은 결국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주한미군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아니겠습니까? 종전선언을 하면 미국이 자동 개입할 이유도 없고, 남북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은 자동 개입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종료된 전쟁에 관해서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 되죠. 미국이 빠져나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탈레반들과 그들의 동조 세력에 의해서 공산화되는 것은 눈에 보듯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아프간 사태와 대한민국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상황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탈레반이 아프간 카불을 점령한 그날 말이죠. 우리는 76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이날 지역의 시민단체, 각종 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하는 한 SNS 단체 카톡에게는 남독 공동선언 이행,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기원하며 광복절 아침 태극기를 달았다는 인증샷이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대 세력이 원하는 목소리를 그대로 내는 사람이 있는 것에 놀랐다는 시민의 제보가 줄기차게 올라오고 있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것이 없다, 진배 없다, 그리고 탈레반이 정말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한국판 탈레반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그리고 그들이 미군을 어떻게 하든지 철수시키고 미군이 없는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데 앞장서는 세력이며, 그 세력은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추세들이 진보 정당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운영을 주도하면서 바뀐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됐습니다마는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메이저 도시들이 경상도 일부를 남겨놓고는 전부 진보 정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고요. 결국은 진보 정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주한미군이 나갔으면 좋겠다,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종전협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이른바 북한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대변하고 있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고, 심지어는 청와대 심정부에 앉아있는
대통령이야 그 모든 강요들이나 아니면 수석들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은 북한에서 조종당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친북 종북 세력이다라고 국민들이 의심하는 단계까지 머물러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산 세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모두의 문제이죠. 우리가 종북 세력, 뭐 간첩,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 두려움에 떨고 또 국가 안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시절이 있었고 또 진보당 집권부터 시작된 요즘 사람들이 간첩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이 간첩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낄낄거리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주 간첩 사건 아시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 혈서로 북한에 충성 다하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간첩 사건들 실제로 지금 우리 21세기 2000년 21년 현재 진행 상황이고 현재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세계 어느 세력이나 그것이 뭐 중국이 됐건 북한이 됐건 자기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탈레반, 한국판 탈레반, 간첩 뭐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건 사실이죠. 우리도 다양한 그런 이른바 한국판 탈레반들이 대한민국에 쏟아져 들어온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영국의 홍콩 난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친중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그 친중파를 침투시켰죠. 아프간 사태로 아프간 난민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텔레반 테러 세력이 조직적으로 쳐들어와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분란시키는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른바 이 아이시스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탈레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뭐 탈레반이라는 것은 그 교도 그 신앙인 뭐 이런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난민 속에 끼어 들어와서 결국은 사회를 혼란시키고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죠. 그래서 미군 주둔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안보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970년대 초반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 여건이 좋았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1950년 6.25 사변 때 만약에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비밀성 교도가 돼 있겠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들어와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면서 안보를 책임져줬던 미국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오늘날 세계 경제의 10위권 안에 들고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LG나 이 엄청난 회사들이 세계 1, 2위를 점하면서 세계 기업들과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결국은 주한미군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싶건 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건 간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를 통해서 세계 경제로 도약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주한미군이고요. 국방을 미군이 담당해 줬다는 것. 그것이 일본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그 막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자꾸 철수시켜라. 주한미군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무슨 정통성이 어떻다. 주한미군이 뭐 통일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포기하자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월남 아프간에 이어 제2의 아프간, 제2의 월남을 대한민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돈 들고 뭐 어디로 도망갔는지 도망갔다고 하죠. 그리고 아들, 딸들은 미국에서 허화 생활을 한다고 뭐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프간 사람들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지 사실은 아프간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관료들의 부패, 부정 이건 뭐 말할 수도 없고요. 30만 명의 정부군이 장부상 존재하는 허위 병력으로 그들의 급여를 갈아채는 만연한 국가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의를 상실한 군대는 더욱 많은 부분 우리 정치 현실 사회 우리 대한민국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고 우리는 과연 아프간하고 얼마나 다르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CNN 인터뷰를 봤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미국의 아들, 딸들이 결국 가망도 없는 이런 부패한 정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런 나라는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 아프간이 우리가 사실은 아프간에 맨 처음에 개입한 것은 결국은 아프간이 그 9.11 테러의 그 테러범들을 숨겨놓은 그 테러의 온상이다 생각해서 아프간을 그 테러리스트들을 처단하는데 그 아프간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이 끝났죠. 아시다시피 그 어디로 도망가 있었나요? 그 옆에 나라 파키스탄으로 도망가 있던 그 이 9.11 테러의 그 주도자 잡아서 죽이고 결국은 지금 9.11 테러 그 메모리얼 공간에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임무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니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남한 정부가 계속 공산을 하려고 청와대이야 여러 간부들이나 속해 있는 탈레반들이 결국은 자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판 탈레반 세력들이 결국은 종북 세력들이 북한과 같이 하는 세력들이 자기 미군을 향해서 자기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나라를 향해서 총칼을 겨누고 그 사람들을 집에 가라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우리가 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프간하고 비슷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과연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지금 뭐 있는 이 수많은 부패 세력들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드루킹은 뭐 정치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원전을 왜 저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경쟁력이 있는 원전을 저렇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 북한에다는 원전 지어준다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 원전을 저렇게 만들고 결국은 태양열을 통해서 자기 떨거지들이 그 부패 권력을 통해서 돈을 벌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었던가라는 그런 오해를 사게 또 실질적으로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옵티머스 사건을 비롯해서 울산시장 선거 사건을 비롯해서 이 부패한 권력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은 정직하고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더욱더 부패하고 더욱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의 우방들이 대한민국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미군 철수가 3개월 만에 그 카불이 점령됐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피난길에 난민들이 여러분 그 비행기가 막 이륙하는데 비행기 밖에 달려 있다가 비행기 더 이상 탈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 밖에 달려 있다가 비행기가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탈레반들의 그 무자비한 학살 지금 유튜브에서도 막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볼 때마다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볼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6.25 때 흥남에서 철수하는 모습들 그리고 6.25 때 부산밖에 안 남았을 때 그 재벌들이 보이는 형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탈레반들은 뭐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포용적 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죠. 그러나 그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한 통치를 강행하고 있고요. 차도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을 무차별 학살하는 공포 정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국가 감각, 국가 비전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북한과 평화협정으로 공존하는 것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비전이라면 그들은 거짓말을 일삼는 공산당과 북한에 의해 조종당하는 하수인이거나 아니면 현실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라를 경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말하자면 잘 봐준 겁니다.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목청 높여 얘기하기를 결국은 청와대 핵심 권력 이 사람들이 간첩을 비호하는 세력이 아니라 지들 자신이 탈레반이고 지들 자신이 대한민국 적파하는데 결국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적파를 종북 세력, 북한 종북 세력들을 만드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데 결국은 앞장서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고 또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저희로 하여금 너무 가슴 아프게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청와대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못지않아 종북 세력 간첩을 보호하는 세력이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간첩이라면 이 나라는 정말 더 이상 지탱 가능할까요? 오늘날 산업 발전과 풍요롭을 가져온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지켜졌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맨 처음에 셋업한 사람은 이승만이고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키워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그분들이 완벽했다. 그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여태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런 이승만과 박정희 주변의 많은 건국 영웅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요즘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최악의 대통령을 찍고 이민 가겠다는 말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 자조 섞인 이 말은 20대의 절망적인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를 바로 알고 남북 분단의 대치 상황에서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죠. 대통령 뽑아야 되겠죠. 또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관건이고 아프간 사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레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